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때때로 그 판단이 틀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변하는 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순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그 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옷을 먼저 보죠.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옷 스타일은 놀랍도록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옷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패션업계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입고 주목받기를 좋아할수록 스타일이 다양하고 강렬합니다. 반대로 신중한 사람일수록 무채색을 선호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즐깁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을 철저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옷차림이 대충이거나 아예 무신경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화려한 옷이라도 누군가는 단순히 기분 좋아서 입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입습니다. 같은 정장을 입었더라도 누군가는 형식을 중시해서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려 일부러 차려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는가? 입니다. 옷차림을 볼 때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평소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그 상황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가? 타인을 의식해 변하는가? 누군가는 늘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사람을 만날 때만 옷차림을 신경 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허술한데 상사나 권력자 앞에서는 갑자기 깔끔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는 타인을 무시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옷은 기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조용한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스타일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증명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단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성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패션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말버릇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버릇은 첫째, 자기 자랑이 많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내가 예전에 나도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결국엔 내가 더 대단하다를 강조하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즉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유능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남의 말을 끊는다. 혹시 말을 할 때마다 상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있나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혼자 공을 가지고 놀죠.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우위 관계를 드러내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말을 자주 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한다. 아,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겸손을 무조건 좋은 태도로 보면 안 됩니다. 겸손을 빙자한 자랑. 이른바 겸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려 합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야,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장난이잖아. 기분 나빴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농담은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농담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상대가 불쾌해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한다는 것. 내가 언제? 장난이었는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의 본심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가? 진짜 겸손한가? 농담을 핑계로 무례한가? 이걸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진짜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도구로 쓰려는지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들어봤나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혹해졌고 죄수를 모욕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역할극일 뿐인데도 조금의 권력을 주자 본성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권력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직급이 올라간 후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평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팀장이 되고 나서 돌변합니다.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고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하고 부하 직원을 가차없이 대합니다. 이전까지는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조금만 우위에 서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은 원래 착했던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착한 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더 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돈이 많아진 후 변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같이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점점 무례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엔 작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가려 만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대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조금만 권력을 쥐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직장에서 작은 권한을 갖자 후배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서 총무를 맡더니 돈 문제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D. 킨슬리 박사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직급이 높아졌을 때 태도는? 돈이 많아지면 달라지는가?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 사람은 평범할 때는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면 그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권력이 시험대가 됩니다. 거기서 무례해진다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작은 우위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거만해집니다. 그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면 신뢰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처음에는 꼭 보자 해놓고 막상 당일이 되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둘째,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해놓고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고 한쪽 약속을 취소합니다.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우선순위로 계산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습니다. 이중 약속을 습관적으로 잡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면 당신이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사람.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놓을게. 하지만 막상 만나려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들은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대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결국 당신을 계속 실망시킵니다. 말로만 잘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당신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가?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 이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게 본성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이었고,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였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경쟁심을 숨기고 있다면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당신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린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듯 말합니다. 와, 대단하다.
축하해. 그런데 나중엔 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 저렇게 잘 되는 애들 오래 못 가.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잘 되는 게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둘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비꼰다. 요즘 너 잘 나가네?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 이들은 직접적인 악의 없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아직 갈 길 멀지? 너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이렇게 말하며 상대의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립니다. 타인의 행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꾼다.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나도 됐겠지.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어.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당신도 점점 기운이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깎아내립니다. 남이 잘 되면 비꼬거나 조롱합니다. 타인의 성과를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결국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옆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올라갈 때 잡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5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서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